구독, 좋아요. 한마디로 그 뭐 비리의 종합 세트, 네. 비리, 의혹, 부패의 종합 세트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부족한 네. 비리, 의혹, 부패의 백화점도 아니고 판도라의 상자죠. 이재명 대통령의 판도라의 상자고 네. 민주당 부패의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그 김병기에 대해서 네. 절절매면서 제발 탈당해달라고. 네. 그런데 민주당이 어떤 당입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강선우 의원은 제발로 탈당을 했어요. 근데 그 탈당한 사람을 다시 목덜미를 잡아다 끌어가지고서 2시간 만에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김병기도 제명을 하면 되지. 김병기한테 뭐 그렇게 탈당을 하라고 하소연을 하고 애걸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정당. 저것이 바로 민주당의 오늘의 모습이고, 한마디로 오늘 또 중앙일보의 그 엉뚱한 네. 헛다리 이 기사, 이 헛다리 기사가 또 지금 우리 김진기 앵커가 얘기하신 대로 청와대의 홍보수석과 무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 지적은 의심이 될 아주, 정도예요, 이 정도면. 아주 면도칼 같은 지적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 뭐 전 네. 동작구청장의 180도 표본, 이것은 그동안 경찰이 왜 이 김병기나 강선우 수사에 대해서 네. 보름이 지나도록 한 달이 지나도록 손 놓고 방치하고 방조하고 있었던지를 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고 봅니다. 즉 그래서 결론은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결론은 네. 이미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경찰이 네. 수사를 나무늘보식으로 늘리고 방치하고 있었던 나무늘보. 네. 그런 현상. 네. 그리고 강선우와 달리 김병기한테는 탈당을 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하는 이상한 현상. 그리고 갑자기 김병기의 네. 비리를 구의원을 대동하고 이수진한테 쫓아가서 이재명 대표에게 전달해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자가 갑자기 180도 진술을 바꾼 정황,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것은 특검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론은 네. 특검밖에 없다. 그쵸.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네. 특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찰이 그동안 수사를 지연시키고 지리하게 끌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무마하고 또 자기들끼리 입을 맞추게 하고 네. 또 이러저러한 그 무마 공작과 일종의 그 뒷거래를 하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그러니까요. 것을 네.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정답은 네. 특검밖에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도 오래 계시고 수사도 많이 해보신 분들도 김경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뭐 또 경찰이 뒤늦게 뭐 압수수색하고 하는 거 보고는 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시간 벌어주고 증거 인멸하고 다 시간 벌어주고 나서 하는 거다. 다 보인다는 거예요. 수사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니 그리고 거기에다가요, 강선우를 어저께 네. 뒤늦게 보름 만에 그 늑장 압수수색을 그쵸. 했는데,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압수수색 한다고 이미 몇 시간 전에 다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김경이 귀국하고 그쵸. 압수수색 오후에 그 강선우 압수수색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예정까지도 알려주고, 그렇죠. 또 이 강선우 수사와 관련해서 또 김병기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오늘은 누구 부를 예정이고 3일 후에는 누구 부를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니네들 참, 우리가 진짜. 수사를 이렇게 가니까 아유, 정말. 너네들이 알아서 잘 네. 미리 잘 입 맞춰라, 이런 그 예고를 하는 이런 수사는 세상에 처음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사실 검찰의 무리한 이 말하자면 여권 얻는 것도. 정치적 뭐 수사나 네.
과잉 수사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절실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네. 그러나 검수완박이 이 경찰이 과연 수사권을 독점할 때 검찰이 갖고 있었던 행했던 그런 부작용은 없어질 수 있을까? 오히려 검찰보다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주장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좀 약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견제가 있어야 네. 수사가 정도로 갈 수 있는 네. 거니까.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검수완박의 경찰의 수사 독점이 얼마나 최악인가를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쵸. 검수완박에 네. 대해서 전면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검수완박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특검을 반드시 국민적 힘을 동원해서라도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에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부분 다 내려놔서 경찰이 하게 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만 하고 단 권력자들 주요 경제 같은 이런 아주 복잡하고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그 몇 개 영역에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고 하는 걸로 해갖고 이미 검찰에서도 대폭 직접 수사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 그 개혁 방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검찰을 그냥 다 산산이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없애는 걸로 그래서 다 경찰이 그냥 하고 심지어 종결권도 경찰이 주는 걸로 해버리니까 이런 권력 수사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덮어주고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러려고 그러면은 민주당 니네 검찰 없앴니? 라는 그런 손가락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바로 이런 보도만 하더라도 제가 이수진 전 의원한테 먼저 이제 오늘 오전에 전화를 하긴 했어요. 왜냐면 저 기사가 내용이 맞나 해서 왜냐면 전 동작구청장 A씨라고 되는데 이창우입니다.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이 중앙일보에다가 저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이수진 전 의원이 얘기한 발언 그리고 이수진 전 의원이 그걸 김현지와 이재명으로 해서 그 탄원서를 건넸는데 그게 김병기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 24년 2월에 했던 말이긴 한데 그걸 다시 지금 이제 이렇게 소환해가지고 다 방송도 하고 기사도 또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인용하고 방송하고 근데 그 탄원서부터가 이수진이 그냥 요구해서 만든 거라면 다 바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수진 전 의원 당신이 이거 만들라고 지어낸 거냐 탄원서 쓰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펄쩍 뛰면서 오늘 저 이렇게 계속 통화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주장한 게 저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이라는 거예요. 대표님 좀 아세요, 저분? 잘 알죠. 제가 공천을 네. 도와주고 준 사람인데. 네. 근데 네. 그 전에 네. 우리 김진기 기자가 아주 날카롭게 또 지적을 했는데 그 홍보수석과 네. 이번 그 이창우의 그 일종의 그 180도 그 말 바꾸기 네. 그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것과 함께 그 이런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의 이야기를 완전히 개떡같이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이제 그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딱 맞는 얘기예요. 근데 네. 조금 부족해. 제가 볼 때는 2%가 네. 뭐냐 개떡이 아니라 개똥같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쵸. 이 네. 진실을 그쵸. 도대체가.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피의자들이나 피해자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녹취하고 녹취당하고 네네. 녹취했던 거를 갖다가 다 풀어서 증거가 더 이상 명료하게 나올 수 없을 만큼 명료하게 나와 있는데 그쵸. 그걸 가지고 바로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달, 보름 이렇게 끌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그 나온 그 녹취록이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입맞추고 없애고 조작하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리고 여유를 주고 있는 이와 같은 경찰의 이런 그 개똥 같은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은 검수완박의 부작용의 핵심도 여기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번이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어요. 경찰이 과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인 수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파일럿 프로젝트인데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다 검찰의 민낯, 한계, 그리고 모순, 무능, 그리고 네. 부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그렇죠.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창우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창우 전 구청장. 구청장이 네. 저는 믿기질 않아요. 그렇게 말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제가 그 이수진 의원이 네. 저 이 녹취 그러니까는 CBS에 나와서 뭐 자술서 이야기를 하면서 양심 증언을 했을 때 제가 그 다음 날 네. 저는 이수진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인접 저 의원 선배로서 네. 안타까운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저 통화를 하면서 이수진 의원이 울면서 하소연하는 얘기를 제가 다 듣게 됐어요. 그리고 CBS에 나가서 본인이 양심 선언을 했다. 그렇죠. 지금 시끄러운 게 24년 2월 CBS에서 처음 나온 건데 지금 또 시끄러진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너무 잘 기억해요. 저보고 들었냐? 못 들었다. 한번 들어봐라. 알았다. 그러나 너무 심의하지 말아라. 이번에 지금 민주당의 공천은 네. 이 완전히 이 친명 만들기 나치형 일극 독재형 공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공천에 살아남아서 경선해봤자 이미 짜여진 후보들한테 100점 100패하게 돼 있다. 제가 네.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다 됐죠. 네.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 녹취를 들어보고 야, 이 참 내가 어떤 녹취였어요? 그게 녹취가 여러 개 있다고 이수진 전 의원이 저한테 그래서 그 녹취는 아니 그 네. 녹취라기보다도 그 내용? 이야기는 네. 그 동작구 제가 다 아는 구의원들이에요. 구의원 두 사람이 2000 몇 년도에 그러니까 그 김병기 의원이 제 지역구를 물러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온 지 불과 15일 만에 당선된 거예요. 제가 갈아놓은 그런 텃밭에서 17년에 된 거죠? 2016년도에 16년에. 네. 그랬는데 2018년도 공천 과정에서도 이게 좀 깨끗이 않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소문이 많이 있었고 특히 저는 이건 아닌데라고 네. 생각한 게 이번에 이제 이지 의원이라고 구의원 또 네. 조진이 구의원과는 그쵸. 다른 이지 네. 구의원의 법카 네. 그거를 썼다고 이제 장진영 국힘당 위원장이 그쵸, 이제 당협위원장. 네. 그 얘기를 했는데 국힘당 위원장이 네. 저는 이지 씨가 제가 그 동작구에 3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김병기 씨는 사실 동작구에 속된 말로 오줌 한 번 안 넣어본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네. 자기가 동작구에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자기는 오줌 한 번 안 넣은 사람이다. 네. 의원님이 무소속이라도 나오신다 그러면 자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어찌 됐든 네.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지라는 사람이 네. 그 두 부부가 우리 사무실에 좀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두 부부가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우리 안사람한테도 그랬고 네. 우리 사무실 사람들한테도 특히 우리 안사람한테도 많이 접근을 많이 했어요. 이지라는 네, 사람이. 네. 그래서 이거는 동작구에서 마을 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국회의원 사무실과 너무 가깝게 되면 서로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불가근 불가원 해야 된다. 너무 가까이 들이지 말아라. 그래서 네.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은 이렇게 깊숙하게 투입이 안 된 사람이야. 네. 그래서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네.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2018년도에 동작구 비례대표 1번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동작구 마을 버스를
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게 공천을 줄망정 비례대표 1번은 그건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이 친구가 생각보다 대담하구나. 정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대담하게 많은 사람들의 의혹과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비례 1번을 줘? 저는 비례 1번 3번을 공천을 했는데 2번은 시민단체 그 네. 동작군의 시민단체 대표를 줬어요. 네. 그리고 한 번은 그 제가 이제 2번을 했기 때문에 제가 2번을 한 것도 아니야. 한 번은 그 저 이계한 의원 동작 을구 국회의원과 네. 제가 믿는 제가 시민단체 노사모 활동을 했던 그 여성 그 저 활동가에게. 활동가하고 네. 둘이 경선을 붙여가지고서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도 네. 하고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네. 경선에서 이겨서 비례대표가 됐고 두 번째는 그 비례대표 의원이 이제 그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동작구 내에서 좀 알차게 그 이 시민 활동을 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서 제가 얼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면접 한번 보고 그대로 비례 1번을 줬어요. 네. 우리 상무위원들한테 네. 동의를 구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동작 을구의 그 원외위원장이었던 허동준 위원장한테 한 번은 내가 공천을 했으니 이번 한 번은 네가 공천을 해라. 그래서 모든 공천권을 허동준 위원장한테 위임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여기서 동작구 갑에서 그 인연도 없고 그 했던 사람이 바로 동작구 마을버스 그 운영자한테 비례 1번을 주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 사람이 바로 이지 네. 씨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선거 할 때마다 그 공천 잡음이 상당히 좀 그 뒷말이 무성하고 많았던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때 제가 이제 동작구하고 일단은 동작 국회의원을 안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무심하게 이렇게 지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김병기 의원을 저 동작구에 진입하는데 도와주고 그 유세도 지원을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동작구를 망쳐놓은 사람한테 이 국회의원직을 사실상 이렇게 줬고 더군다나 그 이재명 그 대표의 판도라의 상자를 이렇게 주게 됐다라는 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 기사도 진짜 너무나 냄새 나는 적절하지 않은 기사인데. 근데 저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기사네 보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지 그 의원이 그러니까 이지가 아니라 이수진 구청장. 의원이 저한테 네네. 그걸 이제 통화하고 들어봤지만 이창우 구청장이 찾아와서 그 이창주 구청장하고 구의원 두 사람하고 같이 와서 의원님 그 이전 아마 12월 말쯤 된다 그랬나. 하여튼 제가 정리를 했어요. 2023년 12월 11일에 구의원 2명이 탄원서를 작성해요. 그랬군요. 이재명 대표님께. 그리고 12월 11일에 작성을 한 거고 그다음에 12월 15일에 이미 10월 달에 컷오프가 된 구청장이 구의원 2명에서 셋이서 와서 이수진 의원에게 탄원서를 건넨 겁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이수진이 탄원서를 김현지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건넸고 그 이후에 일주일 뒤인 2023년 12월 22일에 이창우 전 구청장이 컷오프가 10월에 됐는데 이의 신청 낸 거죠. 근데 12월 22일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수진 전 의원은 이 기사가 왜 중앙일보가 나쁘다고 하는 거냐면 이창우 전 구청장이 구의원 찾아가서 탄원서를 나한테 줬고 그건 뭐냐 결국에는 자기가 이미 10월 달에 컷오프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탄원서를 내고 뿌려서라도 구제 신청 받으려고 했던 거다. 근데 12월 22일에 이미 이의 신청도 기각이 돼버린 거고 그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내 공천에 대해서도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상적 절차로 해달라라고 했던 나도 그 다음에 24년 2월에 컷오프 된 거고 그러니까 왜 이 구청장이 나한테 정반대로 뒤집는 거짓말을 했는데 왜 중앙일보가 그걸 저렇게 그대로 보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길길이 뛸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저도 네. 정말 열이 뻗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기사였고요. 네.
그 여기 오면서 네. 제가 봤던 기사인데 마침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랬고 그때 제가 2023년 그 이수진 이제 네. 의원 2024년 이제 네. 2월달에 이수진 네. 의원하고 이제 그 통화를 하면서 CBS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고 난 뒤에 네.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네. 이창호 구청장이 그 두 구의원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 이거를 그 이재명 대표한테 저 김병기 의원을 가까이 하면 이러이러한 지역에서의 평판이 있으니 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렇게 전달해달라고 자기네들은 만나려고 그러는데 만나주질 않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하도 보기에 딱해서 그렇죠. 그걸 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옆 지역구인 자기한테 예, 와서 예, 동작 예, 갑에 김병기와 그 갑에 있는 사람들이 을 지역에 있는 나한테 온 거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도 놀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대표실에다가 전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그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공천 저 컷오프 된 것 같고 그 김병기 그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 김병기가 그때 후보 검증위원장이었어. 그- 검증위원장이면 칼자루 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사실은 이 저 탄원서 김병기의 비리에 대한 탄원서를 김병기가 갖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수진 의원이 그래갖고서 진짜. 그러니 자기가 공천에 살아남겠느냐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네. 아니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이제까지 끌고 있었느냐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그러지 내가 그랬더니 이수진 의원이 아니 자기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를 믿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실에서 저 윤리심판원에다가 네. 그 저 전달을 보냈다고 하겠다고 하고. 네. 그렇게 하니까 그걸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고 그래서 만나려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수진 의원조차 만나주질 않고 그래서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를 이렇게 딱 얼굴을 보면은 만나질 않고 휙 도망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대표님 이거 그렇게 쫓아가게 네. 됐고 또 뒤에다가 대표님 그거 좀 저희가 탄원서 올린 거 보셨어요? 그 김병기 의원 지역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한번 참고하세요. 큰일 납니다. 이런 네,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랬다는 게 네. 저는 그렇게 들었다고. 네. 그래서 야. 이제 이번에 제가 근데 이제 네. 강선호하고 그게 나왔잖아요. 김병기하고. 나와서 네. 이수진 의원의 그때 그 네. 발언이 생각이 나서 제가 페북하고 SNS 그리고 당 최고의 대표 발언으로 그 민주당 윤리심판이라는 게 네. 그 도대체 그 정체가 뭔지 나는 의문을 갖고 있다. 그쵸. 이 이수진 의원의 네. 2024년 2월달에 그 CBS에서 나온 양심선언의 윤리심판원의 정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니까 한번 봐라.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걸 제가 다시 말하자면 콜백한 거예요. 그렇게 된 거구나. 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아니 김병기 후보 검증이 해갖고 공천 기회도 아예 박탈해버릴 수 있는 미리 다 걸러버리는 후보 검증위 위원장이 김병기였는데 그 김병기가 2020년 지방선거 때 구의원들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탄원서 당사자들이 쓴 거를 당대표 이재명한테 이수진 현역 의원을 통해서 넘겼는데 그게 검증위원장 본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김병기한테. 그래서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은 그 피해를 내가 보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요 한 네.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네. 이제 이창호 구청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이창호 구청장을 이 친구 괜찮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수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컷오프가 됐다.
이창호가 가지고 온 탄원서를 이재명한테 줬는데 이재명 대표실에 줬는데 이재명 대표실에서 윤리심판으로 보낸다 그러더니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한테 보낸 건지 네. 아니면 당 대표실에서 보낸 건지 어찌됐든 그게 네. 김병기 당사자한테 가 있더라. 네. 그래갖고 자기가 이게 생존할 수 있었겠느냐. 그쵸. 이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소연을 하면서 네. 하는데 내가 이창호 이 친구 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창호 구청장이 그 이수진이가 컷오프 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수진 의원 얘기는 이창호가 집으로 찾아왔대요 아침에. 그래서 이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의원님한테 그 위험한 문건을 전달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 의원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사과를 하러 왔더래요. 그래서 내가 공천을 처음에 준 사람이지만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매수를 당한 건지 회유를 당한 건지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쓰레기구나 얘도. 이수진이 뭐 좀 만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JTBC랑 같이 해서 오늘 아침부터 떴던 거잖아요. 네. 참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뒤집어서. 야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정도의 공작이라면 이거는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공작과 회유 그다음에 무마 음모 이런 것들을 싹 밝혀내야지. 이건 한마디로 총체적인 게이트입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청와대 홍보수석의 수석과 관련된 이창우의 그 어떤 그 반전의 배신이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개입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더더욱이 이건 의심됩니다. 특검 아니면은 해답이 없다. 네. 이것만큼 특검의 안성맞춤인 사안도 드물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늘 중앙일보 저 보도가 얼마나 좋겠어. 왜냐하면 이수진이 한마디 열 때마다 그래서 보도가 막 요 며칠 쏟아질 때마다 이수진이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해놓고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들이 거예요. 공작을 해가지고서 이수진이 공작한 것처럼 그쵸. 역습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수진 전 의원이 요 며칠 계속해서 입 열 때마다 그래서 보도가 될 때마다 민주당 사람들은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다 기껏 한다는 말이 이수진 전 의원 먹던 우물에 침은 뱉지 마 이러면서 그 말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아니 그 상황에서 지금 중앙일보가 저렇게 이수진이 탄원서라도 뭐라도 만들어서 오라고 했다더라라고 하는 저 인용 보도를 저렇게 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수진 정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한 의원은 그래도 민주당에서 쓸만한 의원인데 그 의원이 그 말은 잘못했다. 먹던 우물이 아니라 먹긴 먹었는데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우물인데 국민들한테 먹을 수 있는 우물인 것처럼 지금 속이고 있는 우물인데 거기다가 침을 뱉어서 국민들이 못 먹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저 발언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저런 식으로 공격해버리는 저런 게 나가면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그 본인들이 낸 기사에 자신이 없으면 제목 싹 다 뜯어고치고 기사 첫 단락 리드부터 다 뜯어고치고 개떡을 만들어서 기사를 저렇게 올립니까?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이수진 당사자 얘기도 풍부히 듣고 보도를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거지. 어떻게 자기들 레거시 미디어라고 엄청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저런 보도를 낼 수가 있느냐. 저 데스킹도 어떻게 저렇게 대체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이상한 기사입니다. 제가 다시금 지금 저 중앙일보 기사를 오늘 여러 번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럼 탄원서가 대체 뭐길래? 근데 이수진이 그래도 여러분 판사 출신이에요. 이분이 왜 탄원서의 내용을 왜 진실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판사 출신이니까 사건 한두 번 해봤겠어요?
진술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서 거짓이라 보기 어려웠다. 뇌물죄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 뇌물 주고받는데 증거 남길 리가 없지 않나. 그리고 이 탄원서를 이재명에게 전달하려고 했는데 당시 내 보좌관이 김현지에게 줘야 한다고 하더라. 근데 전달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서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그래서 처음 두 번인가는 김현지가 이재명을 못 만났다라고 했는데 세 번째쯤 물으니까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고 했다라고 하는 녹취가 이수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저 구청장 관련해서도 녹취가 있다는 거고 오늘이나 내일 중에 MBC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은 나름 녹취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혼자 저렇게 횡설수설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게요. 네. 저게 나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저 2023년, 네. 2024년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은 사본이 있을 거 아니냐. 네. 사본이라도 남겨주고 당 대표실에서 주지. 원본을 통째로 다 줬냐. 사본 남은 건 없느냐. 사본 남은 거 갖고라도 한번 얘기를 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 그거를 통째로 다 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아니 어떻게 그걸 통째로 다 주느냐. 하나는 갖고 있어야지 사본을.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어이없어 했는데요. 이제 보니까는 그게 혹시 사본이라도 남아 이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먹던 물에 침 뱉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수진 의원은 먹던 물에 혹시 침이라도 튈까봐 그러네요. 조심스러워서 사본을 안 남겨놨던 거예요. 이수진 의원은 그렇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튀어나왔느냐? 제가 알기로는요. 그거를 줬는데 김병기한테 그 문건이 갔잖아요. 자술서가. 네네. 김병기한테 가니까 김병기가 보니까 이게 아이고 뜨거워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도둑이 재벌 저린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는 보좌관하고 사이가 틀어지기 전이니까 네. 보좌관한테 야 이거 보고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있는지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지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식으로 보좌관한테 던지고 보고서 어찌됐든 대책을 마련하고 폐기하라라고 네. 했는데 그거를 보좌관이 참고로 폐기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김병기를 엿먹이려고 한 게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걸 네. 촬영을 해놨던 거야. 그 촬영했던 부분이 이번에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예.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네. 그게 촬영본이에요, 그게. 아. 김병기 의원실에서 나온 촬영본이야. 그래서 강선우 건도 김병기 자기가 녹음한 것으로 아. 지발등을 찍고 그다음에 또 네. 자술서도 네. 자기가 자기한테 온 아주 대단히 이례적인 일종의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리 은폐 아주 최고봉의 네. 달인들의 협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자기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서 자기 사무실에서 네. 터져 나온 게 바로 이번 자술서 그 사본이다. 아.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요. 네.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무슨 한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네. 나는 탈당을 안 한다. 제명당할지언정 탈당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거는 정청래 또는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나 네. 아니면 그 문건을 처음에 봤던 김현지 보좌관이나 아니면은 김병기 의원을 원내대표로 미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고 정치권에서 소문이 나 있는 정모 네.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네. 나를 건드리면 나 혼자 죽지 않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네. 선전포고다. 내가 그렇게 네. 해석을 했는데 네. 많은 기자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다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 선전포고에 청와대 쪽에서 아마도
이와 같은 음. 이 이창우 구청장의 아주 갑작스러운 표변적 언동이 네. 나오고 그것을 중앙일보에서 그것을 보도하게 된 네. 그런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검 아니고선 바퀴를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김병기는 지금도 시간만 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왜? 자기가 쭉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 또 이러면서 난 탈당 안 한다. 제명에도 탈당 안 한다. 이랬던 거거든요. 지난주 월요일에 뉴스토마토 아침에 나가가지고 자 김병기 근데 당내에서는요 지금 저 기사 보시죠. 김병기 제명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의원들의 내부 분위기는 박지원 의원의 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말도 바뀌어요. 지난 9일까지만 해도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당 대표의 비상징계 이런 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백혜련 의원이 합동토론회에서 당 대표 비상징계 해서라도 이거 김병기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정청래 당 대표 차원의 비상징계는 뭐 전혀 생각 안 난다 일축을 했는데 그게 지난 9일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바로 어제 일요일 주말에 애당의 길을 선택해달라라고 하면서 김병기에게 자진 탈당하라고 어제 그러면서 오늘 당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당 대표 비상징계까지도 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뭐 탈당이라고 하는 게 가장 비겁한 해결 방식이어서 그것도 뭐 비판거리가 됩니다만 일단 김병기가 오늘 오후에 윤리심판원 출석해서 직접 소명한다고 하고요. 박지원은 또 그런 얘기예요. 떠들면서 눈물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하라 말한다 하고 촉구했대요. 박지원이 눈물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하라 그래야 해 아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진 탈당이 사실 제일 비겁한 거잖아요.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고. 당 차원에서 해결 안 하고 일단 나가라. 그리고 민주당은 자진 탈당을 해법으로 보지 않잖아요. 제명을 해법으로 보지. 네. 그러면 제명해야죠. 누굽니까 강선우 의원은 말씀드린 대로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자진 네. 탈당을 했는데 자진 탈당하고 난 뒤 2시간 만에 굳이 그걸 제명까지 했잖아요. 심야 최고위 열어서 그죠. 네. 그랬으면은 김병기야말로 본인이 탈당 안 한다 그랬으니까 제명하면 될 일을 갖다가 뭘 그렇게 애걸복걸 자진 탈당하라고 애걸복걸 하고 앉아 있는지 이건 진짜 블랙 코미디고 이러한 광경 자체가 특검 아니고선 해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네. 이준석 대표가 야 3당이 네. 모여서 이번 통일교와 공천 헌금 의혹, 뇌물 의혹에 네. 대해서 특검하는 문제에 대해서 연석 회의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거부한 것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국 혁신당 대표가 조금이라도 양심과 그리고 합리성을 갖고 있다면 이거는 빨리 진영을 구분하지 말고 빨리 힘을 합쳐서 그건 특검으로 해서 정치권에 아주 썩어 문드러진 이와 같은 이 공천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과 그리고 뇌물의 카르텔 그리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던 여러 가지 공작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깔끔하게 이번 기회에 대청소하는 길에 함께 나서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네. 앵커께도 한 말씀 드리는데 네. 언론에서 네. 공천헌금 그러는데요. 그렇죠. 무슨 헌금입니까? 공천 뇌물이지. 이미 뇌물이 그쵸. 공천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가 것은 그러네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물품을 주는 게 뇌물이잖아요. 그쵸, 뇌물 수뢰. 대가를 주고 공천권을 따내는 것만큼 확실한 대가성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그래서 공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치 개혁
목적을 이룬 정치자금법이 입법되기 전에, 그러니까 전국구를, 비례대표 전국구를 돈 받고 파는 것이 일정하게 국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정당의 운영상 불가피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공천원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다 정당이 그쵸. 그 보조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1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민의 민주당은 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요. 정당에서 수백억씩 받으면서 네. 공천권을 돈 받고 판다? 이거야말로 매간매직이고 이거야말로 뇌물입니다. 그래서 전 네. 이번 기회에 우리 팬앤마이크에 나와서 네. 김진기 앵커님부터 시작해서 언론에서 지금 공천 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부터 공천 뇌물로 모두 바꿔야 다 된다. 통일해서 바꿔서 써주셔야 되겠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이게 검찰이 과거 수사할 때요, 그 저 수사 협조를 잘 하고 그러면은 정치자금법으로 엮고, 수사 협조를 안 하고 끝까지 부인하거나 또 억울해서 항변을 하고 그러면 검찰한테 괘씸죄에 걸리면 뇌물죄로 엮었어요. 그래서 정치자금법과 뇌물죄는요, 이거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인데, 형량이나 이미지가 그쵸. 천지 차이인데, 이거는 그 이 검찰 마음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언론에서 자꾸만 공천 헌금이라고 강선우와 김병기의 네. 그 공천 그쵸. 뇌물 사건을 축소하고 감량시켜 주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용어부터가 통일해야 되네요. 공천 뇌물로 이거 통일해야 된다. 공천 헌금 어디 헌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헌금은 있어요. 교회, 그죠? 종교단체, 그다음에 그 이 저 자원봉사단체에다가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대가 없는 그 이 돈을, 그쵸.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헌액, 헌금이라 그러지. 이건 헌금이 아니라 거의 뭐 중세말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 팔듯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건 매간 매직이고 그쵸. 뇌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